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제 강철부대 3화. 저는 이제 항상 실시간으로 리뷰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밤잠이 많아가지고, 그래, 좀 속전속결로다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편은 이제 각 팀, 이제 대진 짜여진 대로 리뷰를 나눠서 파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육군 했었을 때 마지막 후반부 구다리를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뭐 예고편까지 뭐 이렇게 뭐 비하인드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할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2화 리뷰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픽이 아마 정확하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세 개 대진에서 2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올라갈 것 같다 했는데, 세 팀 다 정확하게 맞춰버렸어요, 이번에는. 예. 전에 참호격투 때는 좀 빛발이 빗나갔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저도 신기하다라는 부분하고, 어디서 뭐 엿듣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짐작상,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를 제가 쭉 이제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통박이 좀 실제 뭐라 해야 될까, 승률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 707편 먼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둘 다 이제 우승 후보잖아요. 이제 우승 후보고 쟁쟁합니다. 쟁쟁하고, 이제 특전사 팀만의 또 강함이 있고, 707은 또 707팀만의 또 강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전사 팀이 이제 문차는 곳에서 저는 시간의 지체가 컸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707하고 이제 벌어지는 어떤 저는 구달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다른 팀원들, 그러니까 다른 부대분들 이렇게 철장에서 케이지에서 경합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특전사는 거기서 뭐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김지은 상사님을 제가 우둔하고 좋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김지은 상사님이 군장을 안 맸더라면 본인이 발로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현명하게 찼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우린 다 3인칭 식점으로 보다 보니까 막 다 이게 답답하고, 또 이 사람들이 플레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숨도 안 차고 편안하게 방구석에서 보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필드를 뛰는 사람은 이 비전이 좁을 수밖에 없고,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점은 우리는 감안하면서 봐야 돼요. 그 방구석 전문가라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막 까대니면 안 된다. 그래서 김지은 대원님이 지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제 군장을 메고 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장을 메고 빨리 통로를, 케이지를 개척해 주길 팀원들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팀원들이 로테이션으로 힘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가장자리를 쳐야 되는데 케이지 중앙을 계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쉽게 개방이 안 되죠. 예, 그래서 707은 빨리 개방해서 이미 이제 출발을 해서 좀 먼 발치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개방이 돼서 특전사는 이제 그 보급품을 캐리하면서 이동을 하고는 과정입니다. 근데 특전사하고 707하고 좀 상이하게 전략이 틀렸어요. 이게 707은 전 약간 도하님은 모식에 약간 좀 도박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끝까지 보지 않았으니까 보는 과정에서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탑박스가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단거리냐 장거리냐 중거리냐에 따라서 이게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장거리로 빠진다고 하면은 4명이서 탑박스를 들고 가는 전략을 선택한 특전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중장거리거나 단거리게 되면은 3명이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고, 707은 그러니까 보트 캐리 하듯이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어깨에다가 이고 갔어요. 그래서 강은미 대원님이 피지컬이나 몸무게가 좀 더 나가니까 혼자서 앞에 전면부를 다 들었고, 뒤에서 이제 이현선 대원이랑 이제 그 유도부님, 유도 특채로 경찰 되신 분의, 죄송합니다. 대원 이름들 다 이게 잘 안 외워지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명에서 들고 가고, 이제 저격수 이제 정지선 대원님인가요? 예, 정지선 대원님이 이제 뛰어가죠. 예. 그분은 이제 군장만 메고 이제 사로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택했냐면은, 이제 사격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캐리하고 하다 보면 아구 힘이 털리다 보니까 손이 떨리게 되면은 사격 적중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특전사는 4명에서 다 같이 가고, 다 같이 도와주다가 마지막에 사로에 다 같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사격을 한다라는 어떤 과정에서 전략이 이제 많이 상의가 됐는데, 이게 저는 이기기만 하면 그게 모범 답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전사가 좀 더 안정적이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편집점으로는 이제 특전사하고 707하고 707이 막 쉬어가는 느낌하고 특전사가 쉬어가는 느낌을 이제 많이 내면서 엎치락 뒤치락 같은 느낌을 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솔저스에서 비슷한 유형의 이제 미션을 해봤었는데, 이제 군장과 총기와 깃발을 들고 산악인군을 이제 쭉 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보급품 캐리는 아니지만 통나무를 이제 들고 저희는 이제 그 산악 지형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근데 그게 이제 보급품이라고 이제 가정했었을 때 각 팀들마다 이제 그 통나무를 드는 구간에서 다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덜 쉬었냐에 따라서 등수가 그대로 이렇게 나란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들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힘들어요. 다 한계점이고 다 4점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팀원이 쉬자 하면은 뜯어 말리면서라도 계속 이제 들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쉬는 횟수 타이밍이 적었던 팀이 우승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707하고 특전사하고 앵글로 보면은 되게 간발의 차이다고 저는 생각을 들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시청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707하고 앵글상 맞아요. 보면은 손 내미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특전사는 손 내미면 닿을 거리에 지금 보급품 박스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힘이 다 털려 있어. 707은 여기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0초 뒤에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멀어진 상황인 거죠. 저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가 이제 3등을 했었는데 그때 통나무 이제 그 산악인군 했었을 때 이제 무장인군 하면서 그때 브라보, 찰리, 그 다음에 그 알파 팀이 다 3명이서 줄줄이 비엔나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손 내밀면은 3팀이 다 닿을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 팀이 1등 하다가 추월당하고 1등 하다 추월당하고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1등인 알파팀은 쉬는 시간을 적게 갖고 덜 쉬었어요. 그게 그 팀원하고 팀장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들어요. 그리고 쉬면은 내려놓으면은 다시 들어 올릴 때 거기에서도 포인트로 많이 집어주잖아요. 사람들 이제 대원들이 힘들어하는 나레이션들이 고프로에 찍혀서 그게 내려놓으면 다시 들기가 힘들어요. 계속 텐션이 이어지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는데, 힘들다고 놔버리면은 중간에 이제 다시 또 기를 모아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것도 그거거니와 하고 또 이 팀은 적게 쉬다 보니까 이 팀이 한번 오랜만에 쉴 때 이 팀은 이때 쉬었을 때 회복되는 과정에서 쭉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글 각도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이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707하고 특전사하고 비슷해 보일지언정 그게 10초 뒤에 봤었을 때는 엄청 먼 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자가 틀리잖아요. 707 쉬어야 되는 박자, 특전사가 쉬어야 되는 박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전사는 또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미션을 다 우리가 훑어보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계속 팔을 바꿔가면서 저격수 사수도 계속 도맡아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잘 끌고 가서 이겼으면은 모범답안이 되는 건데 졌다 보니까 계속 하면서 사격해야 되는 손도 아구가 많이 털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격을 했었을 때 집중도라든지 손끝의 감각이 분명히 이제 떨리고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쯤에는 다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707이 더 빠르게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죠. 3개의 이제 표적을 마치면 되죠. 빨간색 물 들어있는 물감통 2개 터트리고 이제 탐박스 터트리면은 이제 초소가 불나는, 그러면서 미션이 클리어가 되는 이제 상황인데 707이 처음에 한 발을 쐈는데 핫탄이 났어요. 핫탄 났는데 그거는 자신의 총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명사수가 오더라도 한 발은 무조건 이제 한번 이제 감 잡는 그 조준선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발은 무조건 날려야 되는 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 한 발로 맞춰야겠다는 생각보다 그 클리커와 내 개인 화기로 몸이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번 쏴보고 이제 각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측병으로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막 땀에 눈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관측병으로 이제 식별을 잘 못 하셨나봐요. 누구냐 또 그 귀엽게 생기신 저랑 같은 11공수 나오셨던 분. 막상 리뷰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또 생각 안 나시네. 토끼상 있잖아요. 토끼상 대원님이 관측경 보면서 안 보인다 하면서 2발, 3발 이상을 피드백을 못 해줬어요. 근데 그 부사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봐서
정신머리가 해이해져서 못 봤다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 관측경을 보는데 땀에 젖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막 이제 이물질 같은 게 튀어가지고 식별을 못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격 사격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션을 하고 저격 사격을 대부분 안 한단 말이에요. 저격수 포지션 자체가 차분한 마음가짐에 차분한 스팟에서 자리를 잡고 차분한 호흡과 차분한 체력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사격을 하는 거잖아요. 부사수도 마찬가지고 관측경을 관측을 해주는 부사수도요. 근데 이런 미션을 합쳐서 한 미션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두서가 없어지고 정신이 약간 좀 이제 없는 약간 구다리처럼 보이는데, 충분히 제가 만약에 부사수 역할을 했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출발점이 이제 빠르다 보니까 이제 707이 거기서 이제 다 만났으나 사격을 이미 빨리 시작을 했었고 빨리 3개 타겟을 클리어해서 707이 결론적으로 이겼습니다. 그치만은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이번 미션의 룰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보면은 저격수 확인 아니에요. 제가 볼 때 5mm 들어가는 9mm 들어가는 총인 것 같은데, 그럼 저격수 지점처럼 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만 리스크가 있는 건 내 총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에 맞추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이 탄창이 만발이라면은 좀 단발로 쏴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미션의 규정상 단발로 쏘면 이게 저격수 미션의 어떤 요런 타이틀이 좀 사라질 수도 있고, 너무 난사하는 약간 비전문가성의 어떤 모션들이 이제 가미가 되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을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발로밖에 못 싼다. 예, 이렇게 연발이나 그 다음에 뭐 더블탭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전사 팀도 보면은 부사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김지은 상사님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사격이 조금 늦었고 사수가 김지은 상사님이 아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물론 양해주 사수도 굉장히 잘 쐈어요. 쐈지만은 이미 미션을 하는 도중에 벌어졌던 격차로 인해서 숨은 찰테고 준비 과정이 정지선 대원보다는 좀 적었단 말이에요. 적다 보니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서둘러서 채비를 다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페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빗발쳤을 수도 있고 하고 이제 덜 명중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지은 상사님이 부사수로 이제 관측경으로 보면서 편집점이 아니면 그렇게 잘 나온 부분만 따다가 격정적인 느낌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양해주 대원 우탄 났으니까 뭐 일로 쏴 이렇게 명확하게 똘망똘망한 메시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사수가 옆에서 서포터 받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저격수 출신은 아니지만 저격수분들이 옆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특임대 출신이었다 보니까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수의 이런 관측경을 봐주는 이런 서포터도 둘이의 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포츠 경기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는 거면은 본인의 실력 하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승패를 좌우하는데, 둘이서 이것도 손발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웠고, 편집점으로 보면 양해주 대원이 굉장히 천천히 사격을 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게 편집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사격에 투입됐으면은 저는 이제 어떤 제작진들의 뭐 최후의 어떤 룰이라든지 그 안에 뭐 내부 사정을 모르지만은 좀 빠르게 빗나가더라도 좀 빠른 이제 스피디하게 좀 쐈으면 어땠을까, 빠지더라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천천히 사격하는 것처럼 이제 편집점에 보이더라, 그런 것과. 그리고 이 사수가 양해주 대원님도 물론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지만은 김지은 상사님이 이 총을 잡았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짬은 진짜 무시를 못해요. 긴 짬은 진짜 무시를 못하고, 그래서 본인도 사격에 자신이 있으니 본인이 사격이랑 군장이랑 다 하겠다라고 특전사 텐트에서 이제 미션 작전회의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 케이지를 개척하는 부분도 성숙도라든지 뭔가 경험치가 높은 김지은 상사님이 찼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러면은 판도가 707이 졌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팅 하나가 어찌 보면 팀 전략이라고 보면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돌이켜보니 하고 3인칭 시점에서 이제 편안한 마인드로 이제 널찍하게 보고 있다 보니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순서만 좀 바뀌었으면은 특전사가 이겼을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707이 처음 스타트도 잘 꿰는데 페이스를 이제 잘 이끌어 가가지고 유종의 미까지 이제 걷었죠. 그래서 뭔가 좀 위험했던 전략, 3명이서 번들을 들고 가고, 이제 한 명이 그 손보호 차원에서 사수가 그냥 군장 메고 그냥 독단
그 질주하는 거예요. 팀 버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략으로 또 이런 식으로 잘 포장해서 편집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이렇게 잘 포장해 주다 보니까 자칫하면 욕먹는 행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특전사가 이겼다 그러면은 정지선 대원은 졸라 비열하고 팀 다 버렸다 이렇게 또 여론이 조성돼요. 예. 특전사가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특전사 사수도 손 아구 다 털려가면서 사격해가지고 버젓이 이겼는데 너는 뭐라고 군장 하나 메고 띵가띵가 그 뭐냐 마실 나가듯이 그렇게 팀 다 버리고 가냐. 강은미대원 혼자 들다가 막 중간중간에 퍼져가지고 내려놓고 들고 뭐하고 하면서 셋이서 막 다투고 트러블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또 여론이 또 그런 식으로 물을 타버려요. 진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게 좋은 그림이고 좋은 전략처럼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저도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제 돌이켜보자면은 그렇다 하고 또 세계 미션 중 간에 제일 이제 뭔가 흥미진진했던 대진이었단 말이에요. 특전사하고 707이. 그래서 자 특전사하고 707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 예, 다른 것보다 훨씬 이제 임팩트가 있었고, 대진 순번 중에도 첫 번째인 이유는 그래도 특전사랑 707이 제일 쟁쟁하고 흥미진진한 순서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제작, 이 회차의 값도. 이 뭐 미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션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거. 예. 특전사 팀이 세 번째 때 미션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는 이제 편집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승부를 조작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특전사 팀이 이제 아쉽게 지고 이제 데스매치로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707은 이제 올라갔고 이제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특전사 팀의 이제 김지은 상사님이 이제 패배 원인과 경기 이후의 어떤 심정과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이제 울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의 어떤 탓을 많이 하더라도 본인 팀 리딩이 좀 부족해서 우리 팀이 다 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 책임을 이제 많이 물으신 부분이 좀 그런 책임감이 그런 눈물이 저는 더 멋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 탓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그 눈물에 이런 것도 내재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좀 전 내포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제 김지은 상사님이 자기가 승부욕이 되게 강한 저는 지금 참가했던 대원들 중에 거의 두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 것도 굉장히 저는 분해서 운 것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순서 배열과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김지은 상사님이 다 했으면 이 게임이 어떻게 됐었을지 모릅니다. 김지은 상사님이 군장 메고 그 화면상으로 봤었을 때 번들 들고 했었을 때 퍼지던가요? 계속 멘트 쳐요. 예. 숨찬 소리 한 번도 안 들립니다. 계속 화이팅 넣고 정신 해이해진 대원들한테 끝까지 가자 정신 차려 막 내려놓지 마 계속 해요. 예. 그게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수도 잡겠다, 번들도 잡겠다, 군장도 내가 매겠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김지은 상사님의 어떤 역량과 그 다음에 김지은 상사님의 어떤 파이팅 대비 조금 이제 팀워크 혹은 뭐 팀원들이 많이 조금 이제 많이는 아니죠. 아주 미세하게 못 미친 것들이 이제 안타깝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치만은 이제 특전사 팀은 이제 우승 후보기 때문에 데스매치에서 이제 반등할 거라는 것을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컨텐츠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임대하고 해병대 편을 또 이제 다음 편으로 이제 해서 제가 리뷰를 또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